주 비디오 게임의 키워드는 바로 액션! 켜켜이 쌓인 스트레스를 단숨에 훅 날려줄 세 가지 액션 게임을 만나보자! 먼저 지난 13일 액션 게임 시리즈 천주4가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로 출시됐다. 천주4는 일본의 암살자인 닌자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닌자 액션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악이 난무하는 전국시대의 닌자 리키마루가 되어 사건을 쫓아가게 된다. 천주4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먼저 노출 금지, 꽁꽁 숨어라. 닌자가 적에게 발각된다는 건 임무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존 시리즈와 달리 캐릭터는 자동 은신 기능을 이용해 몸을 숨길 수 있다. 숨는 장소도 숨는 방법도 플레이어가 자유자재로 선택할 수 있는데 다다미 아래 찰랑이는 물속도 오케이! 벽에 기대서 움직이거나 풀숲에 숨어있으면 캐릭터 색깔이 어두운 화면으로 변하면서 적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또한 석등이나 군데군데 환하게 밝혀진 촛불은 수리검을 던져서라도 무조건 끄고 보자. 있는 불 다 끌수록 적에게 접근은 더욱 쉬운 법. 한 발 한 발 적에게 다가가는 극한의 스릴을 맛보게 될 것이다. 전투는 적의 공격 타이밍에 맞춰 커맨드를 입력해서 빈틈을 노리는 커맨드 입력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특이한 점은 아날로그 스틱을 이용해 적을 암살한다는 것. 칼로 베기, 적에게 다가가 목 꺾기 등 다양한 모션을 통해 어떠한 강적도 일격에 무찌르는 필살 액션을 구사한다. 닌자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표창 던지기 이외에도 다채로운 인법 도구가 등장해 자유도 높은 플레이가 가능하다. 천주4에서는 총 50스테이지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사이드 미션이 주어지는데 이 보너스 모드를 통해 스토리 본편과는 상관없이 다양한 난이도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극한의 난이도라 불리는 비밀 천주 모드가 탑재되어 고수들도 짜릿한 닌자 액션을 즐길 수 있다. 1호판으로 발매된 천주4를 걱정하는 유저들도 있을 법하지만 베고 꺾고 찌르고 하는 단순 액션이다 보니 게임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는 거. 언제 어디서나 진짜 배기 닌자를 즐기고 싶다면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로 만나는 천주4가 제격이라 하겠다. 이번에도 닌자다! 하지만 엄연히 기종은 다르다. 차세대기로 만나는 닌자 액션 게임 닌자 블레이드!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여타의 닌자 게임과는 달리 닌자 블레이드의 배경은 21세기 현대의 도쿄. 게임 속에 드러난 도쿄의 야경은 그야말로 실사를 능가한다. 시대 배경 외에도 닌자 블레이드에서는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닌자의 임무도 다르다. 수백 년 동안 계속되었던 가문을 위한 임무는 식상해 no. 이제 유전자 변형으로 괴물이 된 적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 그러니 발끝 세우고 살살 걷던 지난날의 닌자와는 따판. 21세기 닌자는 스타일부터 화려하다. 로켓을 타고 빌딩 사이를 날아다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오토바이를 휘 감아 돌리는 현대판 닌자를 체험할 수 있다. 게이머는 빠르게 전개되는 스토리라인을 따라가게 되는데 플레이 중에 등장하는 컷신과 직접 인터플레이가 가능하다. 정리하자면 실시간 동영상 감상, 서프라이즈 버튼 입력, 이어지는 액션의 패턴으로 진행된다는 것. 이러한 연출은 게이머로 하여금 스펙터클한 긴장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닌자 블레이드의 타격감은 적당히 좋은 편. 기본 한손검부터 대형 양손검에 수류탄까지 다양한 무기가 존재하는데 무기는 3단계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무기가 강화될 때마다 그 모양과 스킬도 함께 업그레이드 된다. 또한 닌자의 기술도 훌륭하다. 적의 약점과 비밀 통로를 이용해 주변의 숨겨진 정보를 분석하는 닌자 비전, 적의 심장을 파괴해 치명상을 입히는 결정타 등이 있다. 특히 닌자 고수만이 습득할 수 있는 기는 폭발적인 전기장을 만들어 적을 교란시키거나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익혀두는 것이 필수라 하겠다. 21세기 도쿄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닌자 액션의 진수, 닌자 블레이드에서 확실히 즐겨보자. 2008년 2월 12일 10년 만에 부활한 전설의 게임이 있었으니 아케이드 버전에 이어 차세대기로 출시된 레전드급 대전 액션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4.
스트리트 파이터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88년에 가족용 게임기로 등장. 스핀오프 시리즈를 포함해 59개 시리즈 타이틀을 배출. 전 세계 2,5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한 대전 격투 게임의 원조라 할 수 있는데, 지난 12일 한일 양국에서 발매되자마자 흥기 현상을 보인다고 하니 그만큼 이번 시리즈에 거는 기대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이번 시리즈에서는 수묵화 느낌의 화려하고 강렬한 그래픽이 눈에 띈다. 캐릭터들의 기술을 쓸 때마다 터지는 현란한 이펙트, 특히 필살기를 쓸 때 나오는 수묵화 형식의 확대 방식은 존귤 그 자체다. 스트리트 파이터 4가 반가운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캐릭터. 류, 켄, 줄리 등 친숙한 캐릭터 이외에도 콘솔판에는 총 8명의 캐릭터가 추가된다.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에 등장했던 베이론과 케미, 터프한 여성 에이전트 크림즌 바이퍼와 종합격투기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아벨 등이 추가되며, 아케이드판에 등장했던 최종 보스 세스와 숨겨진 보스인 고우켄도 선택할 수 있다. 게임 센터에서 100원으로 느낄 수 있는 흥분과 짜릿한 손맛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장풍, 승용권, 반달 등 과거의 기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세이빙 어택과 울트라 어택 등 새로운 격투 시스템이 추가됐다. 세이빙 어택이란 중송과 중발을 같이 누르면 발동되는 기술로 적의 공격 1타를 가드한 후 바로 공격에 들어가는 가드 캔슬 개념의 시스템이다. 함께 선보이는 울트라 콤보 시스템도 주목할 만하다. 상대방을 가격하거나 기술을 사용해야 게이지가 축적되는 EX 게이지와 달리 울트라 콤보를 위한 리벤지 게이지는 데미지를 입어야 올라가는 일종의 분노 게이지라고 할 수 있다. 울트라 콤보 한 방이면 게임의 전세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위력적이니 세이빙 어택에 이은 울트라 콤보를 꼭 한번 맛보는 것이 관건이다. 콘솔 버전에는 타임 어택과 서바이벌 모드, 챌린지 모드가 추가됐다. 챌린지 모드는 제한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적을 쓰러뜨려야 하는 타임 어택, 정해진 체력을 가지고 적을 쓰러뜨리는 서바이벌, 캐릭터마다 준비된 기술과 연속기를 연습하는 트라이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트라이얼 모드는 간단한 기본 공격부터 콤보 어택까지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게임에 익숙하지 못한 초심자들을 위한 일종의 튜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아케이드에서도 4대의 기계를 연결해 대결을 벌이는 링크 매치처럼 콘솔 타이틀에도 각각의 플랫폼에 맞춰 네트워크 대전이 가능하다. 온라인에는 아케이드 대기 설정과 같은 기능이 있어 전 세계 플레이어들과 난입 대전을 즐길 수 있으니 다양한 매치로 즐기는 대전 액션의 묘미를 경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차세기로 출시된 스트리트 파이터 4는 애니메이션 무비부터 게임 내 메뉴 화면은 물론 캐릭터의 승리의 대사까지 완벽하게 한글화되었으니 게이머들의 기대에 완전 부응했다 하겠다. 하루하루 빠르게 변해가고 최신형 컴퓨터, 최신형 핸드폰이 판치는 세상. 장은 묵을수록 맛이 깊어지고 물건은 오래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법. 게임의 가치 이상을 뛰어넘으며 추억을 간직해두는 영원한 우리의 히어로는 누가 뭐래도 고전 게임이다. 그 중에서도 1980년대 대혁명을 일으키며 수많은 오락실 죽돌이를 양산한 게임 갤러그를 집중 탐구에 샅샅이 해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갤러그의 추억 속으로 고고! 때는 1981년 야간 통금이 해제되고 제5공화국이 새롭게 출범하던 그때 우리는 한 마리 우주선에 열광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적인 게임사 남코를 잊게 해준 갤러그의 시작이다. 지금 보면 단순하고 촌스러운 그래픽이지만 당시에는 이 그래픽에도 놀라고 마냥 신기해했다. 먼저 화면을 보면 왼쪽 맨 아래 우주선 그림은 남아있는 목숨 수를 표시하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마크는 스테이지를 표시한다. 기본적으로 3스테이지가 1세트로 구성되는데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우주선으로 총을 발사해 벌처럼 생긴 적들을 죽이는 게임이다. 3스테이지가 끝나면 보너스 게임인 챌린지 스테이지가 나오고 다시 3스테이지 1세트가 시작되는데,
이때에는 적들도 한 단계 향상된 상태로 등장한다. 특히 여왕벌처럼 생긴 큰 적은 전자 그물을 장착해 우주선을 납치하는데, 이것을 구하면 우주선 2대로 합체하여 공격력을 증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이었다. 아직까지도 갤러그를 특별할 게 없는 구식 게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경기도 오산이야. 갤러그가 내뿜는 매력은 상상 이상. 실제로 진지하게 플레이하다 보면 그 매력에 금방 빠져들고 말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학원을 땡땡이 치고 오락실을 전전하던 그 시절, 철권이 친구들과의 우정에 살짝 금이 가게 하는 우정 파괴 게임에 속했다면, 갤러그는 하다보면 주머니가 탈탈 비어가는지도 모르고 빠져들게 되는 동전털이 기계라고 불리곤 했다. 또 갤러그의 엔딩을 보기 위해 식음을 전폐하며 조이스틱과 한판 승부를 벌이기도 했다. 몇십 탄, 심지어 몇백 탄까지 쉬지 않고 게임을 하다가 게임기가 폭발하여 최후를 맞고야 말았던 그런 슬픈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기도 한다. 갤러그 하다가 게임기 폭발시켜봤어? 기억을 되살려 잠시 추억여행을 떠나게 해줄 갤러그 추억의 듣기 평가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자, 두 눈 꼭 감고 빠져들 준비 되셨습니까? 그 남자 작사, 그 여자 작곡, 누구를 위하여 음악은 울려 퍼지나? 음악 소리만으로도 동전 몇 개를 들고 달려가고 싶게 만드는 오묘한 멜로디, 새록새록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이 가락, 갤러그를 추억 속에, 머릿속에 각인시킨 음악이다. 현재 여타의 게임 음악과 비교해보면 매우 단순하긴 하지만 그 단순한 가락이 더 정겹게 느껴지기도 한다. 듣기평가 두 번째, 뿅뿅 뿅뿅. 이 소리는 우주선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소리로서 경쾌한 타이밍이 중요한데, 한 번이라도 삑사리가 날 경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 특유의 뿅뿅 소리 때문에 갤러그는 일명 뿅뿅 게임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뿅뿅 소리 들으면서 다른 소리로 넘어가 보자. 자,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다고?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이 소리는 적파리가 날아다니는 소리로서 적파리에게 심하게 공격을 당하다 보면 잠을 잘 때에도 귓가에 이 소리가 맴돌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한다. 여기서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갤러그에 관한 몇 가지 궁금증들을 펼쳐보는데, 이거 갤러그는 몇 판까지 있을까? 우리는 어디선가 갤러그는 100탄까지 있다는 소문을 접해들게 되는데, 제작진이 어렸을 때 보지 못한 엔딩을 보기 위해 두더지 제작진의 자존심을 걸고 끈질긴 전투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100탄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딩은 보이지 않았고, 5기가 발동한 제작진 끝까지 플레이해보기로 다짐하는데, 드디어 199탄을 지나고 200탄, 과연 200탄 뒤에 엔딩은 기다리고 있을까? 201탄? 나네! 가장 많이 플레이했을 거라 자부하는 A군의 제보에 의하면 무려 236탄까지 갔었다고 하는데, 혹시 이보다 더 많이 플레이해봤던 분이 계시다면 본 게임 내 두더지 게시판을 클릭! 글 남겨주세요. 갤러그와 함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고전 게임들, 동시대의 히트 상품을 잠깐 소개해볼까? 사다리를 타고 바나나를 먹을까 당근을 먹을까 고민을 하던 귀여운 너구리들, 앞정과 벌레를 피해 다니며 고꾸라지곤 했던 너구리 게임 또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또 빼놓으며 섭섭한 남극 탐험, 음악 소리에 맞춰 점프하던 펭귄의 스텝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들도 갤러그 못지않게 히트했던 게임들이다.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게임 갤러그, 때로는 재밌게, 때로는 진지하게 게이머들이 알고 싶은 모든 지식에 도전하는 G 프로젝트.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치고 또 치고, 와우! 판타스틱! 뭐 따라 개성 따라 이렇게 다양한 북들 중에서 큰 북의 달인이 떴다! 태고의 달인. 태고의 달인은
일본의 축제 분위기를 본뜬 게임 배경과 큰 곡을 두드리는 방식의 간단한 조작이 특징인 리듬 액션 게임으로 대한민국 넘버원 초고수 방송 지익사이팅에서도 이미 11대 초고수 정용희 씨가 출연하여 입이 떡 벌어지는 놀라운 실력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이에 도전장을 내민 새로운 고수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지익사이팅 제작진 한겨울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갔다. 리드미컬한 타격, 경쾌한 사운드, 어우 저 예스럽지 않는 손놀림. 안녕하세요, 지익사이팅에서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태고의 달인 새로운 초고수 이찬영이라고 합니다. 이찬영은 태고의 달인 최대 카페가 인정한 태고의 새로운 별, 그야말로 떠오르는 신성이라는데, 야 뭐 말로만 들어서 뭐 누가 뭐 아나? 초고수 검증 플레이 바로 들어가 봅시다. 네, 오늘 어떤 곡으로 플레이해볼까요? 제작진의 미션은 바로 역대 태고의 달인 초고수 정용인이 플레이한 바로 그곡, 태고의 달인 최고 난이도의 극악곡 연애편지 2000. 네, 예전에 정용인 씨가 한번 플레이 하시는 걸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고의 극악곡, 태고의 신성 이찬영의 플레이가 궁금하다. 과연 다시 봐도 놀라운 최악의 난이도와 빠른 스피드,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노트 따라 눈과 손이 혼돈일체, 연타 장렬, 북소리 한번 우렁차네. 검증 플레이 결과, 어라? 풀컴 성공이네? 근데 이건 이미 보여줬던 거니까 뭐 딱히 신기록이라고 보기에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제가 실은 아케이드를 이렇게 주로 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자주 하고 이렇게 되게 애용하는 작은 북이 있습니다. 어? 좀 작은 북? 그게 뭔데요? 이건 PSP잖아! 저는 태고를 주로 이렇게 PSP로 즐기는데요. 난이도나 수록곡은 이렇게 오락실에 있는 아케이드랑 이렇게 거의 똑같은 대신에 이렇게 오락실에 가지 않고도 이동하면서라든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서 되게 많이 자주 즐깁니다. 작다고 무시 마라. 지금까지 워밍업에 불과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태고로 보여줄 이찬영의 플레이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고수 플레이는 타베르나 2000이라는 곡인데요. 이건 오니모드에서 별 10개 난이도로 어려운 곡에 이렇게 체보를 많이 섞어놓은 그런 매우 어려운 곡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초고수 플레이 첫 번째 곡은 오니모드 별 10개에 빛나는 타베르나 2000. 타베르나 2000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섞인 체보 패턴이 연속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플레이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곡으로 알려져 있다. 경쾌한 북소리 따라 발맞춰 나오는 앙증맞은 노트들은 점점 속도를 타기 시작하고, 심장을 울리는 북소리에 정신없이 지나가는 노트에 나 쏠려. 휘몰아치는 노트, 마치 자석이라도 달아놓은 것처럼 버튼에 착착 감기는 엄지손가락. 북소리 따라 이찬영의 엄지손가락도 PSP 위에서 춤을 추는구나. 마지막에 이어지는 필살기적 노트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이찬영의 타베르나 2000 플레이, 과연 그 결과는 100% 게이지도 쭉 올라가니 풀컴보 제대로 성공. 공부 하셨는데 소감 말씀해 주시겠어요? 되게 이렇게 안 되다가 이렇게 잘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게 기분이 좋은데요. 다음에 이렇게 더 어려울 거 지금 곡을 도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태고 신성의 겸손한 모습, 그래도 내 실력 봤지? 아유 힘들어. 지친 손가락도 좀 이렇게 풀어주시고.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릴 플레이는 키타 사이타마 2000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현재 국내에서 PSP로 예전에 나왔던 정용희 씨랑 저랑 이렇게 딱 두 명이서만
풀콤할 수 있는 걸로 아직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만큼 되게 어려운 곡이기도 하고요. 풀콤보 권위자는 역대 초고수 정용인과 신성 이찬영 이렇게 딸랑 둘뿐? 아 너무 기대된다. 빨리 보여줘요. 초고수 플레이 두 번째 곡은 아무나 손댔다간 큰 코 다친다는 PSP 태고의 달인 사상 최고의 극악곡 기타 사이타마 2000. 기타 사이타마 2000은 속도와 난이도 모든 면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최악의 극악곡이다. 최고 난이도의 워밍업이라 넘는 법. 시작부터 쏟아지는 무시무시한 연타 제리에 어마어마한 속도와 극을 치닫는 초저적 난이도에 까딱하다간 노트보다도 정신줄을 놓치기 십상. 이찬영의 엄지손가락은 조작을 넘어 거의 진동모드. 나 여기서 이렇게 화면 보면서 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 저게 사람이야 저게? 속도면 속도, 난이도면 난이도, 모든 면에서 절대 최강. 태고의 성역과도 같은 존재임을 입증시킨 무시무시한 난이도의 기타 사이타마 2000. 이찬영의 플레이, 과연 그 결과는? 퍼센트는 올백이요, 게이지까지 거침없이 올라주시니 풀콤보 대성공. 감격에 찬 친구들의 우정어린 축하 인사. 진짜 대단해요. 손이 오그라드는 느낌이란 게 이런 거구나. 감동적이야. 되게 이렇게 기쁘고, 아직 이렇게 국내에 저랑 이렇게 예전에 나왔던 정용인 씨랑 이렇게 해서 여태껏 접하면서 이렇게 2명만 이렇게 풀콤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되게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풀콤보해서 이렇게 주변에서도 한번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됐고, 이렇게 되게 기분 좋습니다. 지익사이팅 시청자와 유저들을 위해서 찬영 씨만의 노하우 이렇게 살짝 알려주세요. 네? 여기 PSP 안에 이렇게 와다이코 교실이라는 이렇게 연습 모드가 있어요. 와다이코 교실? 그건 또 뭐야? PSP 플레이어들을 위한 태고의 달인 초고수 이찬영의 비법 전수. 와다이코 교실이라는 건요, PSP 안에 있는 연습 모드의 이름인데요. 이렇게 체보 연습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박자 감각도 익힐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모드예요. 아하! 연습 모드인 와다이코 교실에서 체보 연습부터 박자 감각까지 고수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골고루 익힐 수 있다 이거죠? 풀 콤보를 위해서는 정확한 손배치는 필수. 첫 번째로는 이렇게 곡의 패턴을 이렇게 연주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패턴을 보면은 이렇게 손배치가 되게 헷갈리는 게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아까 그 와다이코 교실에 보면은 이렇게 체보를 돌리는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안 되는 부분만 이렇게 연습해서 그쪽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도 있고, 조금 부정확하게 나왔다 틀렸다 뭐 그런 경우에도 다시 돌려서 연습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손에 익히다 보면 어느새 다 기억한다니까. 또 고득점 판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려야 하는 그 한 글자가 있다면서요? 노트를 연주하다 보면은 입력과 동시에 위에 3가지 한자가 뜨는데요. 제일 먼저 퍼펙트와 같은 양이 노란색 양이 뜨고요. 그 다음에 굿에 해당하는 하얀색은 가라는 글씨가 뜹니다. 그리고 아예 틀렸을 때는 미스에 해당하는 불가라는 파란색 한자가 뜨게 되는데요. 태고에서도 이 양을 목표로 연습을 하다 보면은 고득점으로 향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PSP 안에 연습 모드를 잘 활용해 주시면은 금방금방 실력에 드는 자신의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작은 북으로 최고의 실력을 뽐낸 태고의 신성 이찬영. 많은 리듬 게임 중에서 태고의 달인에 빠지게 된 그 이유가 있다면서요? 제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가수를 알고 있는데 그 중에도 오츠카이라는 이렇게 여성 가수분이 있어요. 그분 노래가 이렇게 태고에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분이요 싱어송라이터에다가 일러스트레이터도 하시고 되게 이렇게 노래도 잘하시고요. 이렇게 재주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 몇 곡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꽤 유명하고요.
태고에도 몇 곡이 수록돼 있어서 이렇게 노래도 들으면서 자주 하는 편이에요. 이뻐. 짱 이뻐. 진짜 이뻐. 와, 빠질만하다. 그럼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뮤지션 오츠카이의 곡을 플레이하면서 마무리하는 거 어때요? PSP의 안에 있는 프렌자라는 곡이 있거든요. 네, 그 곡으로 한번 같이 해볼게요. PSP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신나게 게임에 몰두하는 초고수의 모습에 모두가 즐거워진 시간. 찬영씨, 앞으로도 그렇게 즐거운 모습만 가득하세요. 화이팅! 두더지와 함께하는 경품 이벤트 하나. 금주의 방송 퀴즈를 맞춰주세요. 참여하신 분께는 게임도 하고 인기 컨텐츠도 이용할 수 있는 GP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경품 이벤트 둘. 금주의 제시어를 보고 두더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맛있는 GP 과자 박스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게임넷 두더지 게시판을 참고하세요.